네,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또 2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스페인 우려라고 하고 기업 실적 전망 우려라고 하고 다 새로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졌을까요? 일단 마감 브리핑 보시고 제가 생각한 이유 두 가지를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입니다. 문제는 기업 실적이 아닌 실적 전망이었다. 이 증시가 또 급락을 했다고 나왔고요. 글쎄,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이런 사진들만 봐도 충분히 월가 분위기와 마감 브리핑을 정리할 수 있을 그런 날인데요. 다우지수는 또 한 번 200포인트 급락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시장이 너무 부화 뇌동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표면적인 이유부터 보시죠. 먼저 글로벌 대표 화학 기업인 듀퐁과 미국의 기술업종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지난 3분기 실적은 그런대로 이상이 없었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된 것에 투자자들은 좀 더 날카롭게 반응을 했다. 이 가운데서 특히 페덱스나 알코아처럼 글로벌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듀퐁이 1,500명 감원을 함께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부정적인 투심을 자극했다는 설명이고요. 이어서 장 후반 미국의 또 다른 화학업종 대장주 다우케미칼도 역시 20개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생산 인력의 5%에 해당하는 2,400명의 직원을 줄이겠다고 밝혀서 오늘 미 증시의 화학업종은 추풍 낙엽 신세를 면치 못했고요. 이와 사촌격인 에너지와 정유업종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 화학업종, 정유업종에도 비슷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일단 좀 걱정이 되고요. 이어서 아이패드 미니를 신규 출시한 애플도 3%대 급락을 하면서 어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하루 만에 야박한 투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음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중간평가 톰슨 로이터 통계자료 보시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성적은 S&P 500 구성기업 중에 29%가 실적을 공개했고, 이렇게 실적 공개한 기업들 중에서 37%만이 예상을 상회해서 같은 시기 평소 62%에 비해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향후 실적 전망도 예상을 상회한 비율이 57.2%에 불과해서 비교적 후하게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 월가의 관행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낮은 수준이다라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현지 전문가 시황 한편 들어보시죠. 델타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 오늘 듀퐁을 정점으로 해서 실적 실망은 월가에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오늘 빵 터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번 어닝 시즌은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었는데 실제 결과는 더 낮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는 향후 실적까지 냉소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평소 마감 브리핑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고 실적도 그저 그렇고 스페인 우려도 아직까지 그냥 미해결 국면이고, 하지만 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이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FP 통신 보시죠. 오늘 사실 한 발 앞서서 미국보다 유럽 증시가 먼저 대량 매도세를 맞았는데요. 저는 이 뉴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제목에 나온 대로 EU 회원국 내 11개 국가는 여기 보시는 대로 로빈후드, 우리말로 비유하면 일찜해 혹은 홍길동,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편에서 고통을 경감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여기 나온 FTT, 우리말로 역시 금융거래세 도입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금융거래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아직 완전 가결은 또 아닌데, 유럽연합 17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11개국이나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유럽연합 측은 이에 대해서 의장 성명을 냈네요. 호세 마뉴엘 바로소는 수십억 유로 규모로 조성될 이 금융거래세 기금은 유로존 내의 시중은행 구조 조정이나 각국 신용불량자 등 일반 시민들 금융구제에 쓰일 것이라는 명분을 역설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해온 영국은 결국 사인을 하긴 했지만요. 유럽 최대 주식 상품 외환 거래소가 위치한 런던 거래소, 이 금융 거래세 때문에 자금들이 홍콩이나 뉴욕, 싱가포르 등으로 거래선을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늘 어차피 유럽은 하루 만에 다시 스페인 불확실성을 핑계로 대부분 팔자 우위로 나타난 날이기도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금융거래세 도입이라는 이슈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 날 유럽계 기관들의 디레버리지, 우리말로 투시 민축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이제 버린 시장이다 라고 아예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한 가닥 희망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 미국 증시 급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준 임원들의 구성을 보면은요,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 옹호론자들이 영향력으로나 수적으로나 더 우세한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이 사람들이 글쎄 시장을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해야 되나. 이번 주처럼 올 들어서 주중반에 FOMC가 열리는 때에는 항상 주 초반 증시가 적은 거래량 속에서 인위적으로 내려앉든가, 아니면 오늘처럼 메이저들이 대량 매도세로 좀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늘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QE3도 내놔 줬고, 이런 마당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시장을 달래기 위한 묘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포브스지에서는 지금 제목에 보시는 대로 대선도 2주 남았고 하니까 일단 액션,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통화정책 변경이나 수치로 된 결과물 대신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 논의만 가지고도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컬럼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전문가 하우스 뷰를 하나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보자.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만 증권의 의견인데요. 오늘 시작된 FOMC 두 가지 이슈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연준이 그냥 2015년 중반까지 이렇게 명시한 현행 제로금리 보증기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교환할지, 즉 길다고 생각할지 짧다고 생각할지 생각을 하고 정확한 시기를 또 여기서 내놓지 않겠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기조를 보여주느냐가 바로 연준 내 통화정책 기조의 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연준이 현재 시행 중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채권 매입 규모가 월 450억 달러고요. 지난달에 발표한 QE3에서 모기지 담보보증권 매입 규모가 400억 달러 월간인데요. 이거를 만약에 연말까지 병행을 할지, 혹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규모는 점차 줄이면서 QE3 MBS를 시행을 할지를 지켜보자. 만약에 비중 조절 없이 그대로 두 가지를 다 병행할 경우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는 연말까지 매월 850억 달러 총 유동성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이 뭐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유동성이죠. 그런 차원에서 요것도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요즘 들어서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투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최근 들어서 크게 좋은 적은 없었지만은 장 초반에 조금 사주려고 하다가도 장중 수급에 따라서 그냥 같이 지수가 내려앉으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올라타고 뭐 이런 형국이었는데, 오늘 또 큰 폭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수치 자체로만 봐서는 1900에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개장에 유일하게 긍정적 요소라고 할 것 같으면 환율 상승 요거 하나 말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도 보신 대로 외국계 기관들 그리고 메이저들의 단기적 대응이었다. 뭐 FOMC 앞둔 거, 그리고 앞에도 보신 금융거래세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눌림목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이거를 추세 하락 전환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뻔한 이슈에 따른 좀 뻔한 반응이었다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였습니다.